메타버스가 아니고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첫째로 대학 입시에서 부모 찬스의 수시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둘째로 대학 입시 특별 전형을 전면 점검해서 부당한 특혜성 기준은 폐지시키겠습니다. 제가 조국 사태를 꼭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불공정을 이 청년들이 제일 처음 느꼈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 든 겁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불공정한 사례들이 연이어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하나의 예로 든 겁니다. 셋째입니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그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네 번째로 의학 전문 대학원 폐지하겠습니다. 의학 전문 대학원을 의과대학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하는 의사 숫자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고용 세습 및 채용 청탁 금지법을 통해서 현대판 음서 제도를 타파하고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연단으로 오셔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공약 발표를 위해서 저희들은 메타버스가 아니고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지금 저 PPT 보이시죠? 예, 그럼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청년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청년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 사회는 역동적인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못난 정치, 못난 정권이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숨통마저 누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미친 집값, 거짓과 기만의 내로남불, 반칙과 특권의 불공정이 청년 분노의 시대, 청년 절망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청년을 살리겠다는 정치권의 청년 인식 또한 저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직도 청년을 기득권 정치, 기성 정치의 장식품이나 동원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어렵고 불행한 20대의 사회 경제적인 근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이대남과 이대녀 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켜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청년 세대는 공정과 정의로움, 다양성과 탈이념의 실용적 사고를 가진 가장 건강한 세대입니다. 이 똑똑하고 성실한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절망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저 안철수 청년 공약 발표에 앞서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 이런 꿈을 지원하고 실현시킬 것인가? 어떻게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해낼 것인가? 또 어떻게 청년의
소확행, 워라벨의 꿈을 실현시킬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기회의 공정을 어떻게 실현시킬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의 공정,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 설 때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기득권 없는 나라, 부모 찬스 없는 나라, 노력에 따라 계층 이동이 활발한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5가지 정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학 입시에서 부모 찬스의 수시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공정한 대학 입시를 위해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 전형은 일반 전형 80%, 특별 전형 20%로 변경하겠습니다. 일반 전형은 수능 100% 전형과 또 수능과 내신을 50%씩 반영하는 전형, 이 2가지 방식을 각각 50%씩 적용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 2회 수능 시험을 시행해서 좋은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 전형은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전형 10%, 그리고 특기자 전형 10%로 구성할 겁니다. 또 이 중에서 말이 좀 많은 내신평가 또 특별 전형 과정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하게 감독해서 반칙과 특권 어떤 비리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관리나 스펙 위조가 만약에 적발이 되면 해당 학생의 부모 그리고 관련자는 업무 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 공정사회 저해범으로 강력한 형사처분을 하겠습니다. 해당 학생은 재학 중일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자는 즉시 졸업 취소 및 제적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대학 졸업 자격을 기반으로 치러지는 모든 면허, 자격시험의 결과도 자동 무효화하겠습니다. 허술한 입시 관리로 불법이 가능하도록 만든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과 국가지원 축소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둘째로, 대학 입시 특별 전형을 전면 점검해서 부당한 특혜성 기준은 폐지시키겠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 전형, 농어촌 특별 전형 등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전형 이외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특별 전형 등 사회적 합의도 없고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는 전형제도 폐지시키겠습니다. 셋째입니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통해서 법조 인력 충원 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서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더 튼튼하고 넓은 계층 이동의 계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개천의 가재, 붕어, 개구리도 용이 될 수 있는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학 전문 대학원 폐지하겠습니다. 의학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높은 전문성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의료 인력은 철저하게 실력 중심으로 선발, 양성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지위나 정보력이 정말 손톱만큼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 분야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의사 자격을 보장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고용 세습 및 채용 청탁 금지법을 통해서 현대판 음서 제도를 타파하고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습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법 개정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채용 청탁이나 고용 세습이 발각될 때 채용 취소하고 관련자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고용 세습이나 채용 청탁은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이를 근절해서 공정사회의 기본이 되는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5가지 기회의 공정 정책을 통해서 반칙과 특권, 부모 찬스가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부모의 경제 사회적 지위가 자식의 불공정한 대학 입학과 취업으로 이어지고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악순환 반드시 끊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실력이 있으면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 공정의 땅, 성공의 땅 대한민국을 안철수가 만들겠습니다. 내일은 청년정책 2차 공약으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군 복무기간 국가를 위한 병역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개발의 기회가 공존하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의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은 소감으로 Z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소감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 분께서는 Z키를 누르면 또 이제 변별력이 없으니까요. 지금 먼저 카메라 쪽으로 이동을 하신 분을 앞으로 모셔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쪽에 이제 카메라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앞으로 모셔서 질문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이동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럼 다시 한번 그 방식을 바꿔서 Z키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네, Z키를 눌러서 질문 있으신 분은 의사 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앞으로 연단으로 제 옆으로 아까 나오셔서 아까처럼 질문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는 저에게는 질문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인 얼굴이 나오니까 조금 부끄러워서 좀 망설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괜찮으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네, 질문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신문 박희석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아바타가 표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네, 지금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네,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연스럽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밑에 계신 CBS 송영훈 기자님 혹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혹시 제 목소리가 다들 들리시나요? 아마도 연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다시 한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Z키를 눌러서 네,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걸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Z키를 눌러서 제 목소리가 들린다고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께서 네, 목소리가 예. 안 들려서 네, 이게 지금 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주신다면 현재 기자분들께 다시 공지를 해서 네,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말이 혹시 들리신다면 Z키를 눌러서 네, 제 말이 잘 들리신다고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메타버스로 정식을 최초로 진행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조금 네, 저희도 익숙치 않은 부분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리시는 분들을 지금 메트로 신문 기자님 계시네요. 음소거하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 음소거 하고 계신 걸 풀어주셔야 들립니다. 네, 설정을 음소거를 풀어주셔야 네, 들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 사선 있는 걸 눌러주시면 마이크가 됩니다. 그 현재 지금 음소거 설정이 돼 있으십니다, 기자님. 박태용 기자님 그 화면 아래쪽에 마이크처럼 생긴 그 아이콘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게 음소거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지금 이미 여러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농어촌 그리고 또 사회경적인 그 약자분들에 대한 그런 전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후보님, 저희가 지금 기술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고치고 있는 와중에 공약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그 시간 동안에 저희가 네, 이 부분을 보완해서 원활하게 질의응답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다시 또 파워포인트만 보이게 하는 화면은 지루할 테니까 그냥 말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 공약이 크게 5가지고 오늘 첫 번째 공약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우리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들을 고칠 수 있는가, 그래서 공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군 문제입니다. 병력 의무와 관련된 그 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내 집 마련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로는 연금 개혁입니다. 다들 불안하시잖아요. 지금 연금 내도 나중에 은퇴할 때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연금 개혁은 그래서 또 젊은 청년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어떻게 청년의 소확행과 워라밸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 공정에 대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2가지가 바로 대학 입시와 관련된 것, 그리고 하나는 사시, 그 다음에 하나는 의전원, 또 하나는 취업에 관한 겁니다. 다들 거기가 청년들이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공정한 사회 환경과 맞닥뜨리게 되는 그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학 입시의 경우에 수시는 전면 폐지하고요. 이게 객관성이나
객관성들을 담보하기도 이제는 어렵고 또 부모 찬스를 활용해서 꾸미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가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수시는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그런 대학 정시 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 그런데 이 정시 중에서도 일반 전형 학과 특별 전형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은 80%, 특별 전형은 20%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시 일반 전형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은 수능을 100%로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수능과 내신을 가지고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을 이제 50%씩 반반 해서 그 정시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나 또는 사회경제적인 약자분들 배려하는 전형을 10% 그리고 특기자 전형을 10% 정도 하겠다. 그게 대학 입시를 공정하게 만드는 저 나름대로의 공약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또 대학 입시에 관련된 건데 사실 그 중에서도 보면 특별 전형 제도가 약간 그 불투명한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위화감 조성부터 비롯해서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인 배려라든지 농어촌 특별 전형 같은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특별 전형 같은 사실 사회적인 합의도 없고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전형들은 폐지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사법시험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5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다른 로스쿨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사실 49알의 효과를 얻으면서 동시에 우리 변호사가 되는 분들, 법조인들의 다양성도 확보하고 계층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의학 전문 대학원이 지금 이제 단 2개 남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 남은 셈인데 이것도 일관되게 모두 다 의과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취업에 관련돼서 고용 세습 또 채용 청탁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어길 때는 그 해당자와 회사 모두 이렇게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엄중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청년들이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 이렇게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불공정이 저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가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관공서를 포함해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높이겠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는 못했는데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은 그것은 분명한 것이고 포상금을 더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셔서요. 감사드립니다. 수능 시험만으로 이렇게 뽑을 때 보면은 특히 강남이라든지 좋은 학교 쪽이 훨씬 더 입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그래서 내놓은 안이
수능 100%만으로 뽑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다른 방법, 즉 수능과 내신을 반반 50% 50%씩 해서 평가하는 것도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병행을 하면 그러면 실력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또 지역에서 또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더라도 자신의 그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게 그것을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기자님께서 물어보신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뭐 제가 조국 사태를 꼭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불공정을 이 청년들이 제일 처음 느꼈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 든 겁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불공정한 사례들이 연이어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하나의 예로 든 겁니다. 왜 대입부터 발표를 했나고 하셨는데 이것은 청년들이 이제 막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려고 할 때 처음 부딪히는 처음 자기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불공정이죠, 사실은. 그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정시 확대할 때 이제 사교육비가 높아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은 크게 보면 이 수능만으로 뽑게 되면 사실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오히려 강남의 학원가 쪽에 그 높은 그런 비용을 가지고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성적이 좋고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만으로 뽑는 것은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도 함께 평가하는 방법을 그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내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교육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겁니다. 근데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매년 고치지 않는 겁니다. 매년 입시 제도를 고치는 바람에 그게 선생님들도 고쳐진 제도가 어떤 건지 이해를 잘 못하셔서 오히려 사교육이 더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권 1년차 때 이렇게 대학 입시 제도를 정착을 시키면 이것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러면 또 자연적으로 사교육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예측 가능하면 사실은 사교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비밀을 약간 들킨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캠프에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 5가지 분야 선정도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고쳐지면 좋겠냐고 물어봐서 그래서 선정을 한 겁니다. 사실 보면은 뭐 군대 문제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청년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될 분야가 바로 이 분야다. 그렇게들 저희 20, 30대 MZ세대 여기 당직자라든지 또는 지지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골라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의학 전문 대학원을 폐지해서 아예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요. 의학 전문 대학원을 의과대학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하는 의사 숫자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지금 다른 의대들도 전부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의사 정원은 변함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실 공공의대 설립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따져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의사 숫자가 부족한지 또는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지역에 그 시골에 의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인지, 그 다음에 또 특정한 그 해당 진료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내외산소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에 보면은 자꾸 수련이 숫자가 굉장히 줄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의사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이게 문제가 그냥 아마 뭐 의사 전체 숫자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뤄야 될 주제가 굉장히 그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 예를 들면 신경외과 의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간다. 몇 년 있으면 이제 없어지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외국 가서 신경외과 수술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 동남아시아의 의사들을 수입을 해서 써야 되나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의사 한 사람을 제대로 수련받고 좋은 의사가 되게 하려면 10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의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어, 이게 장기 계획입니다, 사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지속돼야 되는 의료 인력 수급 계획, 그것도 장기 계획을 다음 정부에 제대로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맞는 그런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한 의료 인력들, 의사뿐만 아니라 간병 인력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여기까지 사실 복합적으로 전부 다 따져봐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작년에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공공의대만 설립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이거는 굉장히 사실과 다른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 수급 계획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니까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에 이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또 올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냐면 생각해 보시면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가 있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가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가 있습니다. 다음 정부 5년 동안 반드시 또 다른 형태의 다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감염병이 퍼질 가능성들이 꽤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와 함께 전체적으로 이 틀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인력 수요와 의료 전달 체계까지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 전공이다 보니까 약간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과연 그 실력 중심으로만 선발해야 되느냐. 사실 이런 게 고민 아니겠어요. 이건 의사뿐만 아니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냥 성적 좋은 순서대로 사람 뽑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게 꼭 사실 저도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나친 능력주의로 가면 그 폐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소수자 배려하는 전형 제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의 옛날에 법대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성적 순으로 뽑았대요. 근데 대부분 성적 좋은 사람들은 백인이고 흑인들은 성적이 나빠서 거의 다 대부분 백인만 뽑았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흑인을 몇 퍼센트는 성적이 나쁘더라도 성적이 더 좋은 백인은 안 뽑고 성적이 좀 더 나쁜 흑인을 뽑았답니다. 그렇게 소수자를 배려해서 뽑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봤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 그 미국이죠. 미국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보니까 차이가 없더래요. 오히려 다양성 측면에서 훨씬 더 사회를 위해서 공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게 됐죠. 이 흑인들이 성적이 나빴던 이유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지 재능이 뛰어나지 못했다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같은 출발선상에 선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수능 시험만 쳐서 1등, 2등 순서로 뽑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기회가 적은, 예를 들면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또는 그 사회 경제적인 약자 특별 전형 같은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출발선에 같이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적이 나쁘더라도 기회를 주는 게 그게 또 특별 전형이거든요. 그 둘을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생들도 이제 신입생들도 그런 기준으로 뽑고 다른 전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뽑자는 게 제가 오늘 발표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선 지금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스쿨을 졸업을 해서 학점을 따서 졸업을 했더라도 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로스쿨을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갖춰야 되는 지식들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예비 시험, 자격 시험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분들도 로스쿨을 졸업한 분들과 거의 비슷한 실력을 가지게 되니 그분들은 같이 변호사 시험을 치면은 그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예, 사실 지금 우선은 공정성이 너무나 문제가 많이 돼서 이 공정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모든 직업군에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양성을 이제 그 확보할 것인가? 그 중에 한 방법이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로스쿨을 졸업하시지 않더라도 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이제 로스쿨의 입학생들 있잖아요.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도 사회 경제적인 약자분들께 지금보다도 장학금을 더 늘려서 기회를 더 주고 사실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도 이런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어서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질문은 저 청년 정책이 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 발표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설명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말을 하고 공약 실제로 안 지킨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양당에서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그 공약을 후보가 사실은 함께 논의 테이블에서 전문성이 좀 없더라도 직접 논의 과정에 참여해서 모르면 질문도 하고 하면서 공약을 만드는 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모든 공약을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해도가 깊은 편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전문가가 만들어주는 공약을 그냥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만약에 그런 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하면 읽은 내용은 머릿속에 원래 없는 거니까요. 그 전에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분야에 대한 그 생각과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자기가 제일 관심을 가진 우선순위, 그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로 청년 정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청년 공약을 발표를 하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된 다음에는 청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머릿속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한 계기가 청년 문제 해결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청춘 콘서트를 한 이유가 그래서였거든요. 청춘 콘서트에서 그 당시 20대니까 지금은 30대들이 되셨는데, 그분들의 아픔, 고통을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았던 것이 청춘 콘서트였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일개 대학 교수의 능력으로는 위로는 할 수 있지만 직접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고민 끝에 제 몸을 던져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노라고 정치를 시작한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정치를 안 하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좋은 삶일까요? 그러니까 남한테 존경받고 편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쳐다보지 않고 있는 게 저는 그거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회로부터 제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 몸을 던져서 사회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에 대한 제 머릿속에서의 우선순위, 생각 이런 거는 전적으로 신뢰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2호 공약,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